평화와 통일의 길. 반만년 이강산을 이어나온 한민족의 얼과 전통을 갈라놓은 정치적 분단선인 DMZ. 전쟁으로 남겨진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평화의 새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산을 핥혀낸 포화로 사랑하는 이들을 앞세웠던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어진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오늘, 아직 전쟁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대결과 갈등의 상징이 되었고,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은 DMZ를 만드는 씨앗이 되었고, 역설적으로 지난 반세기 전쟁의 폐허였던 땅은 생명의 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람과 강물이 하나 되어 평화를 노래하고, 동물들이 남과 북을 가르지 않고 노니는 곳. DMZ는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여 생명이 약동하는 땅이 되었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우며, 철책선 넘어 금지된 땅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평화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의 강산이었고, 반만년 역사를 함께 이뤄온 찬란한 결의이기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양희분께서는 민주화 공산의 이념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1990년대 승공운동을 펼치시며,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만나 공산주의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통일을 향한 물꼬를 여신 양희분께서는 한반도를 둘러 나누고 있는 DMZ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위원과 초국가, 초정교자들과 합심하여 모든 국정지대의 평화 지구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평화 지구는 평화와 번영, 화해를 위한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인종과 성의 차별이 없으며 인권의 침해와 전쟁으로부터 해방된 전형적인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생태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만사의 낙원과도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할 통일. 하지만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난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선행되어야 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우리의 의지로만 될 수 없기에,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판문점 선언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첨예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오늘은 불안한 내일을 만들어내고 있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군사 분계선 넘어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단지 우리의 적으로만 간주하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꿈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해 통일의 희망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유와 평등,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통일된 대한민국.
무기와 갈등을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의 기치를 들고서 한반도의 자연의 보고로 자리잡아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 동안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았던 비무장지대는 이제 DMZ 생태평화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늘이 축복하신 민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통일된 한국이 됨으로써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통일 한국이 됨으로써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 DMZ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평화의 이야기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 구상하고 계신 평화와 축복의 땅. 천주평화연합에서는 전 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통일을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과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6차에 거쳐 경기, 강원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학술 세미나를 주최해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나오고 다양한 DMZ 관련 행사들을 개최하며 평화의 세상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DMZ의 평화공원을 조성해 지뢰를 걷어내고 철창을 뜯어내고 인간의 인위적인 오만함이 깃들지 않는 청정 대자연의 숨결이 넘실대는 곳으로 희망과 생명의 공간으로 공존과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공간이 아닌 남과 북의 화합의 장소이며 소통의 공간,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는 DMZ. 희망의 빛은 한반도를 출발해 동북아로 세계로 그 빛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위안시 추진위원회 결선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미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듣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니다. 바로 대국가 대장하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권혁 팀장님께서 강연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의왕시 GNG 평화원 추진위원회 결성식에 조양복 공동위원장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화는 위침이나 소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통일은 온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 공연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2지구 본부에서 앞장서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그만큼 오늘 이 GNG 평화원 추진위원회 결성식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가천 의왕시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명래 여성연합 지부장님께서 미래기빈 소개 및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오늘 행사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가천 의왕시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활동해 오신 우리 내빈들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가천 의왕시 총책을 맡고 계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가천 의왕시 UPF 회장 권혁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음은 의왕시 지부장님을 하시면서 의왕시 남북통일 국민연합 회장을 하시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애쓰신 어머니 같은 아키코 이노우에 아키코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UPF 가천 의왕시 사무총장 겸 가천시 남북통일 국민연합 회장 가토리 회장 대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가천 의왕시 세계평화 여성연합 내기시 예측고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6년 7년 동안 세계평화를 위해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선교사 회장 에토 사토니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천의왕 애협을 단연간 맡아 언제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이끌어 오신 가오모리 에츠코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츠코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천의왕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고 있고 또 이런 실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상으로는 저희가 원리광론이 우리 말씀의 뼈대이기 때문에 부상을 원리광론 한 번씩 드리는 것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GNG 평화원 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가천 의왕시에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통일의 역군이 되어 임명장을 갖는 회장관과 함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로 뭉쳐 이 추진위원회가 이미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세계평화 여성연합 회원은 모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하여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게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모두의 정성을 담아서 우리 학생 대표가 조양복 위원장과 사모님께 덕담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양복 경민남부 공동위원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성원 교수님.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서명 김성원, 상기늘 DMZ 평화원 프로젝트 경기도 추진위원회 과천시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DMZ 평화원 프로젝트 중앙위원장 황보급 대독. 바로 이어서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성원 추진위원장님께서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취임사 오늘 대번째 평화원 프로젝트 과천중앙시 추진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김성원입니다. 네, 저는 12월 1일 이틀 전이었죠. 고성군 통일전망대 대모제 전시관을 통일전망대와 전시관을 다녀왔습니다. 비무장지대, 즉 DMZ이나 남과 북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무장이 허용되지 않는 서로 약속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전쟁과 정쟁협정으로 195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DMZ는 군사적으로 끊어놓은 휴전선으로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는 동포의 땅으로 지금까지 70년간 인식되어 왔습니다. 통일전망대와 DMZ를 둘러보니 동족 중간의 극치에 따른 대충한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평화의 상징인 베들기의 형상과 모형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물인 베들기가 사탄 분립으로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하였습니다. 남북이 분당에 전쟁이 경비 상처가 남아있는 DMZ를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 안착을 이루기 위해 DMZ 평화원 프로젝트 과천중앙시 추진위원장으로 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48년생으로 6.25를 어머니 뜨기 옆에서 맞이했습니다. 정우세대로서 우리 소원은 통일, 후배도 소원은 통일을 이루는 연구소에서 38년간 교직에서 학생을 지도하며 평범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사회와 국가를 위한 하늘의 부름에 감사드리며 DMZ 평화원 프로젝트가 성공될 때까지 우리 모두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여 하늘의 뜻이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양국 공동위원장께서 우한같이 전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많은 가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성원 추진위원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혁 부위원장님과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가운데로 임명장
성경 번역 상대인을 대무제 장원 시접 경기도 추진위원회 과천시 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대무제 장원 시접 추진위원회 과천시 추진위원장 김성호.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임명장, 성명, 카톨리 대리요, 상대인을 대부제 평화원 프로젝트 경기도 취점위원회 과천시 사무총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대부제 평화원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과천시 추진위원장 김성호.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양록 경기남부 공동위원장님께서 극강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창훈 상임고문은 저와 인연이 오래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에 총무부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제가 받은 지금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창훈 상임고문께서 건강하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김성원 추기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김영예 우리 여성연합 지부장님은 제가 평소에도 오래전부터 많은 일을 하시면서 참 이렇게 과천에 오시게 돼서 정말 과천시에 큰 발전이 기대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최춘식 우리 대장님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권혁 유태부 지부장님 또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또 우리 태투요 사무국장님 우리 저와 같이 또 이 경기도 다문화 그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사로서 같이 저거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활동하는데 참 이렇게 과천의왕시에 또 우리 과천의 의왕에 또 우리 남북통일 지부장님 또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 이 과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DMZ 평화원 프로젝트에 참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모시고 또 사무총장님, 사무국장님 같이 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DMZ 평화원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한반도는 이렇게 남과 북으로 38선으로 분립된 것은 2차 대전의 참 승전국의 결과로서 가져온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게 분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독일이 히틀러가 먼저
그 사망을 하고 자살을 했죠. 자살을 하고 이제 국민이 망하게 되고 또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의 그 원자탄 투하로 말미암아 승복하게 될 때 일본을 분단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영국, 또 불란서 그리고 중국 이렇게 5개 나라들이 일본을 분단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참 항복을 승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산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소련에게 38선 이남은 내려오지 말아라 이런 그 지시를 했다고 할까요? 그 명령에 따라서 소련이 북한을 바로 8월 9일 8월 15일 항복하기 전에 이미 북한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쪽 38선 이북을 여러가지 통신이나 또는 왕래나 모든 그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제 38선 이북이 공산화의 길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38선의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9월 중순, 9월 8일 날이죠. 9월 8일 날 이제 미국이 남한에 들어오게 되어서 미분정화의 정부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은 이제 우리 김성원 참 위원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 지금 저보다 젊어 보이세요. 근데 제가 49년생인데 48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위신데 걔가 해방됐을 때에 그 한반도에 그 독립투사,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나 그때 당시에 그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흠모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역사는 참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응? 가정이 없으면 그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지 않았다면 이 한반도는 남북 모두 북한은 뭐 소련이 점령했다 할지라도 남한도 공산 정부 조선 인민공화국이 설립될 가능성이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애국가에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분단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북한은 민주주의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예요, 인민공화국. 그렇게 이제 공산주의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두 나라가 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가 북한을 이제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점령한 이후에 이제 김일성은 남침의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남한 이쪽 일본 한강 한반도 열대를 침략할 수 없는,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에디슨 조약이 반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회를 잡고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일으킨 것이 6.25입니다. 6.25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3년 만에 이제
1953년 7월 24일 정전협정이 이제 된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됐다는 것은 이건 전쟁도 아니고 또 평화도 아니고 이런 그 아주 이상한 형태의 그 협정이 정전협정이에요. 그래서 정전협정 하에서는 전쟁이 가능한 겁니다. 선전포고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정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갖다가 북침했다 이런 거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제 이 전교조나 그 자유운동한 사람들은 뭐 거의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 그 근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정전 하에서는 그 DMZ 이 휴전선을 중심삼고 계속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겠던 거예요. 네? 지역에서 계속 총이 오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쪽에서 먼저 6.25를 일으켰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과 전혀 다른 상황이죠. 북한은 이렇게 국지전이 오고 갔지만은 그래도 전쟁이 유발되진 않았거든요.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을 유발시키진 않았지만은 그런 국지전이 곳곳에서 저 광화 또는 김포 저쪽 뭐 양구 이쪽에서 등등 그런 국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남쪽 빨치산 같은 데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운동이 사건이 벌어지고 제주도 뭐 4.3 폭동이 등등 이렇게 계속 그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6.25는 그런 와중에서 남쪽에서 먼저 일으킨 것이다 해서 북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정확히 북한은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새벽 4시에 6.25 남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정전협정 하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책임을 지고 핵무기는 절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지만은 북한은 여하튼 지금에 와서 보니까 확실히 IBCM 저 대륙탄 미국까지 갈 수 있는 15,000km를 갈 수 있는 핵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정전체계의 모순을 어떻게 정리해서 평화적인 환경권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실현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전쟁의 전략에서 평화의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전쟁의 전략이라는 뭐냐? 전략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행동 지침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병장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즉 강한 나라가 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비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군비력이 미국의 최강의 군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서 미국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미군에 대해서 미군과의 전쟁이 없었죠. 일본은 미군 간의 그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태평양 전쟁에서 많은 미군을 죽였어요. 근데 미국과 일본은 관계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떠나서 과거엔 그랬지만은 지금은 한미일 그 동맹을 강화해야만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안보관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버리고 현재의 동맹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전략은 바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전략에서 평화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럼 평화의 전략이 뭐냐?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화의 전략은 DMZ 접점 지역의 평화원, 이제 세계 평화원이나 제5 UN 사무국을 설치하자. 이렇게 되면 전쟁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평화 중립지대, 스위스처럼 중립지역, 영구 중립지역을 세우면 전쟁을 할 수 없죠. 분비를 강화할 수 없는 정책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략하에 평화의 전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DMZ 평화원 프로젝트와 제5년 사무국 유치를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제2지구, 2지구는 이제 경기도 강원도 DMZ의 접경을 맡고 있는 지역이 제2지구입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 강원도, 물론 인천, 강화, 김포가 있습니다만은 그 두 지역을, 두 군을 빼놓고는 2지구에서 강원도, 경기도에서 이런 평화의 전략으로 DMZ 평화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또는 추모공원을 만들자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서부터 계속 여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때까지 여러 번 이런 것을 건의하고 해왔습니다. 더욱이 이 화면이 글씨가 안 보이나, 더욱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이거 이렇게 안 보이게 글씨가 내가 이렇게 해놨는군요. 안 보이죠? 이건 문선명 총리님께서 2000년 8월 18일 이 DMZ의 평화원이나 또는 교육장소 또는 여러가지 추모공원 등을 만들어서 유엔에서 이것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하는 제안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경지대, 아프리카의 국경지대에는 이미 여러 곳에 이 평화원을 조성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국가 간의 중간 지역에다가 평화원을 조성한 그런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있고, 전 세계의 나라를 분석해 보니까 113개의 국경지대에 이 평화원을 건설하면 전쟁이 불식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DMZ의 평화원과 제5의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이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또한 제5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하자 하는 이런 내용도 우리 총리님이 물론 말씀하셨고,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각 도지사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런 유치 발언을 했고, 그래서 제5유엔 사무국을 DMZ에 유치하면은 국부 창출과 안보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다. 또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고양시에는 직접적으로 고양시에다가 이렇게 제5유엔 사무국을 설치하면 이 고양시는 바로 세계평화 상징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고양시에서도 추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학자 총리님께서도 이렇게 제5유엔 사무국 및 평화원을 DMZ에 설치할 것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20일 평화포럼을 개최할 때에 이 지구의 황보국 회장님께서 이 DMZ 피스파크 프로젝트를 정책 제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생태공원, 평화 추모공원, 그리고 평화 생태도시와
제5 유엔 사무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서 이미 2021년 작년 올해 1단계 추진 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했죠. 그래서 북한은 평강과 남한은 철원군을 중심 지역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평화중립지구의 지구로 설정될 때에 그런 한반도에 미치는 의의는 뭐냐면 이제 세계적인 중심이 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 주면서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하지만 남한의 적화를 그들의 평생에 참 김일성서부터 3대 계속적인 북한의 정치의 철학이지만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도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한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 한미 동맹이나 또는 전술 핵이 과거에는 설치되어 있었죠. 미국은 철수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제나 남한의 남침이 핵무기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 침략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중립주의가 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동북아 한반도에 갖는 의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DMZ가 평화 중립 지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이 동북아의 그 핵심 요지는 한반도거든요. 한반도가 물러가면 공산화된다면 그 2차, 3차는 바로 일본, 필리핀 도 공산화될 수 있는 물꼬를 쓴다고 보기 때문에 한반도는 아주 요새 지역 중에 요새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MZ의 세계평화 추모공원과 유엔 평화 기구와 국제기구의 사무실을 유치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 큰 공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원 프로젝트는 이렇게 평강과 철원을 구체적으로 이 조감도 이런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중립지구 계획 및 구조와 1단계로서 완성이 된 것은 이제 남북 교류 장소로서 미니 모델 도시를 이제 철원과 평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MZ 내 도로 건설, 그리고 지뢰 제거, 육로와 하늘길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우고요. 남북 경협 사업으로서 국제적인 자금이 투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강산 개발을 사실은 김일성 주석과 문선명 총재님의 합의하에 금강산 개발을 문선명 총재님에게 맡겼어요. 그때 당시 정부에서 참 통일그룹이 그것을 맡았다면은 그 금강산 개발은 문선명 총재님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자금을 유입해가지고 금강산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개발한 결과 오늘 이렇게 금강산의 그 관광이 중단된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은 국제적인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그곳에 국제적인 환경권을 조성하면 북한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북 경협 사업은 글로벌 자금을 투입해서 유통업,
관광산업 또는 추모 공간 산업 이런 등등 사업이 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통일 그룹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등판 지구로 세포 등판 지구는 축산업 기지입니다. 그 세포의 축산 기지가 대관령의 25배 크기의 축산 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DMZ 평화원과 연계되어져서 우리가 추진해 간다면 그것을 아주 정말 세계적인 축산 단지로 만들고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 모델 미니 도시로서의 세포 등판 지구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원 프로젝트 이제 2단계를 접어들어서 2단계는 이제 지금은 가장 북한과 남한이 아주 관계가 아파일로이기 때문에 개미 새끼 하나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권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의 신뢰가 이미 문선명 총재님이 북한을 방문한 30년 전부터 관계 설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대북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또는 호텔 또는 여러 가지 남북 교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남한의 이런 DMZ의 평화원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권 조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원 중심, 평강 그쪽 북한은 우리가 못할지라 철원 중심으로 제2지구는 이 국가 아젠다로서 DMZ 15개 접경 지역에 MOU를 결성하면서 접경 지역의 환경권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DMZ 접경에 북한이 8개 도시 구이 전성되어 있고 남한은 10개 도시입니다. 10개 시군이고 그 국가에서 지정한 5개 시가 있어요. 5개 시도 국경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남한에는 15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도시들이 경제권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는 60%가 노인이에요. 그리고 노인이 아닌 그 젊은이들은 군인이에요. 인구가 2만인데 10,000명은 군인, 10,000명은 민간인이에요. 이런 그 접경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접경지역이 경제적인 환경권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DMZ 평화원 제5UN 사무국 유치에 대한 그런 이 계획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 평화원과 제5UN 사무국이 설치되면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 지역에 첫째는 방문 오니까 많은 사람이 그곳에 보러 갈 겁니다. 또는 그곳에 가서 많이 유통이 되면은 일단 먹거리를 개발해야 돼요. 볼거리를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살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도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면 많은 그 도시의 그 환경권이 좋아질 것이다 하고 이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시장, 군수, 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MOU를 5개의 도시가 벌써 MOU를 결성했어요. 해가지고 우리를 돕고 함께 하자는 것이죠. 함께 개발하고 그리고 이 평화 지금 우리는 이 DMZ와
경계선은 아니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어떠한 악조건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DMZ 평화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제5유엔 사무국이 설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그것을 방문하고 그것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와 기초단체장과 이런 MOU를 결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평화안 추진 위원회를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는 지난주 일요일에는 안양에서 했습니다. 안양. 그리고 또 하남에서 이제 8일 하고 또 수원, 이천 등은 벌써 했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12월 중으로 하면 아마 80% 한 18개 시군 중에서 거의 이제 한 13군데 이상이 이렇게 결성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결성되어지면은 우리가 1월 달에는 우리 각 추진위원장님과 임원진을 모시고 그 연천에 DMZ 박물관이 있어요. 그 연천시장과 이 의원들이 우리와 MOU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미래의 소방적인 활동의 근거지를 이제 DMZ가 이렇게 평화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환경에 조성되면 바로 안정적인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서 국제 자금을 통해서 이 환경권을 만들어 간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이것이 바로 그 북한의 8개 도시와 8개 시군과 남한의 15개 시군이 접경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DMZ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대립과 갈등의 분쟁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평화와 통일의 최전선으로 만들자. 그리고 환태평양 시대의 대륙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의 요람지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면서 북쪽에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에 북한과의 교류가 벌어지고 DMZ가 뚫리면 바로 이것은 전 세계를 저 북한으로 저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의 협력의 중심이 이 DMZ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과 북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DMZ다. 그래서 DMZ에 대해서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통일한국이다. 어떻게 하면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통일한국이 된다면 이 통일한국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는 저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륙 형변할 수 있고 또는 관광 도시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개발 가능한 그 희소 그 지화 자원이 43개 종이 있다. 남한의 한 100배 정도 이상 되는 지화 자원의 그 희소 자원이 북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연결되면 러시아의 가스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짐 로저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평화원의 그 환경권은 세 가지예요. 첫째,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 생태 도시. 평화 생태 도시는 DMZ의 그
155마일 그 전체 중에서 그 많은 부분을 그대로 보관하자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지금까지 그 희귀 그 여러 가지 식물이나 또는 동물 또는 조류 이런 것이 그곳에 많이 시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보관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엔 평화추모도시,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추모도시를 그곳에 세계 지도를 60만 평을 탁 해서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미국의 추모고, 그리고 미국의 그런 모든 그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곳들에 설치시키고, 또는 뭐 영국, 그럼 영국이죠. 유럽, 또는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를 거기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60만 평이면은 대개 골프장이 18홀 골프장이 대개 45만 평에서 이제 크면 60만 평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곳을 만들어 놓으면요. 뭐 골프 치시는 분 아시겠지만 골프 한 바퀴 비행도는 9홀 도는데 골프 치면서 2시간 이내 돌거든요. 그럼 60만 평이 돌면 전체를 그 추모공원 16개 나라 및 또는 의료 지원 국가 또는 자원 국가 하면 25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다 해놓고 공유하면 뭐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서 보면서 그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먹거리, 식당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도시마다 좋은 그런 그 식당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는 세계 음식을 그 나라 미국 도시가 미국에서 좋은 그 나라 특색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세계 관광 지역으로서의 많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가 그 한국에 참전해 갖고 그 돌아가셨던 그 추모 공원이 거기 있다 하면은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이 한반도의 DMZ 추모공원은 협오 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세계가 공감하는 평화 웰빙 도시. 지금은요 과학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모든 걸 해도 건축 기술이 한국이 최고예요. 여러분 뭐 어디 보세요. 여기도 과천도 보면 뭐 고층 아파트 많이 있죠. 이천에도요 49층 고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60년 70층 이런 거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웰빙 평화 도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적인 구상으로서 모든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서 스마트팜, 스마트 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청정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북한이 우리가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력 수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러시아에서 한 5년 살았는데요. 러시아에서 이 컴퓨터 같은 걸요 그냥 못 써요. 꼭 배터리가 있어야 돼. 배터리. 언제 전기가 나가는지 몰라. 그리고 전력 수급이 이게 불규칙해. 우리 한국만큼 120V 땅은 정확히 우린 보조 배터리 쓰는 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꼭 보조 배터리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컴퓨터 같은 게 자료가 그냥 날아가요. 북한에 자동차 공장이 있지만은 전력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이 인공위성을 타고 북한을 바라보면요. 북한은 깜깜해. 근데 남한은 어때요? 남한은 반짝반짝 빛나요. 예? 전기가 남한은 다 밤새도록 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도시를 개발하려면. 그러면 여기에 250메가와트 발전소를 패널 60만 개 패널을 설치하면 11만 5천 가구가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뭐 10만 이상 쓸 수 있지. 그럼 공장 같은 거 다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전기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전기 지금 나가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뭐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까? 뭐
냉장고를 켤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 최강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DMZ의 이 환경권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금 노조스가 말한 것처럼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환경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농업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저렇게 경상도 어느 도시에서 TV에 보니까 이 딸기를요, 몇 가지 딸기를 벌써 개발했더라고. 그래갖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스마트팜으로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런 환경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공, 물류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이런 운동을 UPF는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천주평화연합에서 해야 되는가? 첫째가 유엔이 인정한 세계적 조직이 UPF입니다. UPF는 세계 정상, 썸밋이라는 말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썸밋이라고 그래요. 세계 정상급의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가 UPF입니다. 그래서 UPF는 2005년도에 문선명 총재님이 미국에서 세우셨는데 2018년에 이미 유엔의 경제사이사의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한 유일한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경제사이사 및 산하 11개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총회의 의지를 제안하고 발언권을 가진 단체가 UPF예요. 그래서 UPF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전 세계가 협조할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국내적 네트워크를 갖춘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언제나 유엔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 월드 서밋에 157개국의 정상들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환경을 조성한 것이 이 UPF입니다. 그래서 2020년서부터 3년, 2022년 이 3년 안에 85개 정상들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이 한반도 평화 서밋에 동참을 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157개국이 남북 공동 수교국입니다. 북한이 세계 수교국이 160개국이고 남한은 191개 수교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동 수교국은 157개국이에요. 그래서 이 157개국의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이 월드 서밋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반도의 DMZ의 평화를 세울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UPF가 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펀드 조성에 유일한 환경을 조성하고요.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통일그룹의 역사적, 사상적 신념 또한 그 열망이 지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기초 아까 15개 접경지역에 그런 지자체와 그 시장 군수와 더불어 경기도 강원도죠. 이런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이 DMZ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협조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단체가 UPF입니다. 국토원에서 DMZ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추진할 수 어렵기 때문에 UPF에 넘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UPF에는 전문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또 한학자 총재님이 이 평화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500억을 이미 시사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에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47개 도시에 이런 DMZ 평화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활동을 지금 구체적으로 활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움직일 수 있는 역사성과 비전을 갖춘 조직이 바로 이 UPF입니다. 1992년 문선명 총재의 방북 이후에 신뢰가 지속적으로
구축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 2022년 문선명 총재님의 성화 10주기 서거를 우리 통일그룹에서는 돌아가시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10주기를 맞이해서 아태 재단에서 그런 그 조문을 보내오고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사상주의 특정 정당에 취지 않는 UPF의 기본 가치관이 공생, 공영, 공의의 실현을 위한 그 조직이다. 그래서 아까도 동영상 보였습니다만은 어떻게 함께 더불어 발전하고 번영하며 공의의 가치관을, 윤리의 기준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느냐. 이것이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관이라고, 이런 준비된 단체가 UPF이기 때문에 UPF는 어떤 종단 또 어떤 종교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환경관을 갖춘 단체이기 때문에 UPF에서 이러한 DMZ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통일그룹에 뭐 직접적으로 교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시지만은 종교와는 관계없이 이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고 평생에 교직계에서 몸담고 계셨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수원의 평화 DMZ의 취재위원장은 삼선 도의원이에요. 현직 도의원이 김호겸 도의원이 맡으셨어요. 또 어느 도시는 시장, 전직 시장이 삼선 시장 했던 분이 또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각계 분야에서 DMZ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알면 나도 동참하고 싶다. 평생을 내가 이렇게 내 전문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여생을 바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 이런 분들이 모인 것이 평화대사, 천주평화연합에 소속된 분들이 평화대사라고 해서 평화대사 운동을 하는 일환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반도 평화 서밋이 2022년에는 85개 정상 지도자가 참석하고 이 운동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협력과 휴먼트가 이루어져서 인적 자원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북한에서 직접 한학자 총재님과 문선명 총재님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고 있는 단체. 그래서 한반도 평화 서밋의 공동위원장은 훈센 총리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5유엔 사무국 유치 제안도 이렇게 해서 이 운동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80억, 지금 인구가 80억이 지금 11월 15일부로 80억이 넘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80억 중에 51억이 아시아 인구예요. 193개국의 54개국이 아시아 회원국이고, 그리고 또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 이 한반도에 유치를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억제 효과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으로서 제5 유엔 사무국을 이곳에 유치하면 좋겠다. 특별히 DMZ 접경 지역에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영국 세계일보 기자가 한반도 유치의 당위성을 이렇게 서술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 사무국이 설립된 20년이나 지나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는 많은 발전을 이루겠지만 새롭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터넷, 다문화, 동북아 평화, 이 세 가지 문제가 시급한 문제예요. 인터넷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죠. 광 케이블을 까는 것이 이 대한민국인데 남한에 광 케이블이 깔려 있는 것을 지금 10%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터넷에 강국이 됐어요. 또 다문화, 한반도에 아니 대한민국에 와 있는 국제 가정이 엄청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의 가장 핵심 루트가 이 한반도라고. 한반도가 평화가 무너지면
이 동북아 평화는 깨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 최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혁명 선도국가, 반만년 단일 민족으로서 급격한 다문화 사회 전환과 탈북자 이슈, 동북아 평화의 열쇠 등 한국만한 이런 여건이 조성된 나라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한국에 이미 녹색 기후 기금과 같은 유엔 산하 기구가 10여 개 정도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가 이렇게 10여 개가 넘어요. 기존 활동하고 있는 기구와 신설해야 하는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엔 제5 사무국이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5 유엔 사무국은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유엔에서 지금 4사무국이 있지만 타치하고 않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종교 분야. 그렇죠? 제5 유엔 사무국이 유엔이 설립된 것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라. 보세요. 소련과 중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영불 5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여기서 타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5 유엔 사무국에서는 초종교적인 모든 종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국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가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제5 유엔 사무국은 초종교적인, 지금 전 세계 종교 분쟁이거든요. 전부 다. 종교 분쟁을 어떻게 불식할 것이냐 하는 해결과, 두 번째는 가정 해체가 지금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느냐는 운동이 시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삼은 제5 유엔 사무국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은 50여 유엔 50여 모여 있는 곳으로 미주, 유럽, 아프리카 다음엔 제5 사무국은 당연히 아시아에, 당연히 한국에 설계할 것입니다. 기존의 유엔 사무국들이 들어선 곳은 단순한 사무실 용도의 몇 개의 건물이 아니라 다양한 건물과 편의시설, 복합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들어 유엔은 예산 부족으로 사무국 조직 슬림화를 매년 주요 과제로 실행하고 있기에 제5 유엔 사무국 설립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서울과 인천 같은 대도시의 비싼 부동산 지역이 아니면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즉 DMZ나 그 인근 지역은 땅값이 싸요. 지금 인천이나 서울 또는 홍콩 등등 얼마나 비쌉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효율성이 가성비가 높을 수 있는 것을 택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은 한국이고, 그 한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은 DMZ 비무장 지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DMZ에서 평화를 교육하고 희망하는 곳으로 만들자는 비전은 유엔 제5 사무국의 한국 설립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유엔 제5 사무국의 효율성과 비전을 놓고 보면 한국 내의 대도시가 아니라 관통하는 DMZ 접경 지역에 설립해야 합니다. DMZ를 관리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 유엔과 미국이 유엔 제5 사무국을 DMZ 내에 투자하는 제안은 한반도의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조영국 세계부 기자가, 지금은 이제 조영국 기자가 한반도 평화 서밋의 사무 총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좀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의 제안으로서의 이 DMZ 프로젝트가 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학에 삼고 있고요. 그래서 한반도 유치가 된다면 바로 한반도 비핵화, 남북 통일의 길이 열리고 직접 경제 효과가 관광, 문화, 거리, 지리, 철도 개발 등,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국제기구 산업은 바로 이 황금알을 알 수 있는 고위와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한반도에 집결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이 DMZ 평화원 제5 유엔 사무국 설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드립니다.
부수적인 효과가 바로 이제 이렇게 인구가 몇만 명이 늘 수 있죠. 그래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는 약 2만 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변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지자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열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MOU 또는 지자체장과 시장, 군수, 공무원들과 이런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5의 사무 유치를 위한 많은 활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어요. 100만 서명 운동도 이미 2016년도에 했고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래서 오늘 유치하는 이제 평안 프로젝트 이제 위원회 결성은 첫째는 이제 경기 강원 47개국의 시군구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곳에서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또 고문, 자문위원, 또 여기 상임 고문님은 당연직으로서 DMZ 평화 추진의 상임 고문이 되십니다. 우리 목사님 상임 고문이 당연직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 자문위원, 고문 이런 분들 세우고 6개 기둥 부분별 책임자 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과 사무총장이니까 사무국장님은 이 운동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활동은 뭐냐? 이제 정치인 초청 주민 간담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뭐냐? DMZ의 홍보죠. 그래서 신발 공동체 운동이나 국가의제로서 평화원 제5위원 사무 유치를 위한 이 운동이 왜 필요하냐? 이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그리고 DMZ 접경 지역의 방문 MOU 체결. 그래서 우리도 그 DMZ 인근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우리가 필요한 걸 뭘 지원할 게 있나?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MOU도 체결해서 그 지역에 무슨 특산물을 어떻게 유통시켜 주려는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환경권을 함께 토의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오말리민교육은 위원회 정기 모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중심 잡고 뭐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든가 또는 뭐 2달에 한 번 어떻게 모이느냐 이런 것을 회의를 결정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후원금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우리 중앙에서 이 하는 일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방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중앙에서 우리가 롯데 호텔에서 평화 서밋을 한다든가 이러면 몇백억이 들어요. 근데 뭐 이 지방까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원들이 자발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 CMS 활동이라든가 이런 등등 활동을 해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제 이런 각 부서가 있어서 그 조직은 다 우리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네트워크형 평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각 NGO나 UPF 또는 UN 기구 그리고 접경지역 지자체 그리고 우리 민간 단체로서의 DMZ 평화원 추진위원회 이런 등등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DMZ 평화원 프로젝트는 드림 메이킹 존이다. 꿈을 실현시키는 그 지역 이것이 DMZ다. 그래서 DMZ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행복과 기쁨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표리를 들어서 만세 장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병길 현영 회장님께서 장장 인도해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이러십시오. DMZ 평화원 프로젝트를 승리하고 저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힘차게 억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억만세! 천지인 참 부모님 승리 억만세! DMZ 평화원 프로젝트 화천우왕 추진위원회 결성식 승리 억만세!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일의 노래를 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그냥 부르시겠습니다. 그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은혜도 소원은 통일, 이성성 달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별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 오라. 네, 이어서 기념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리 나눠주십시오.